너무나 놀랍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탐구하려고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에서도 가지지 못한 최고의 발명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것. 우리의 위대한 자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글자, 그래서 때로는 그 위대함을 잊어버리기 쉬운 글자, 바로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창제자와 창제 시기가 명확한 문자이며 동시에 세계 언어학자들이 감탄하며 무릎을 치는 구조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오늘 해외 학자들의 시선에서 한글이 왜 그토록 찬사를 받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과학과 철학이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15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께서 왜 문자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이죠. 당시 조선에는 한자가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자였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이 자신의 언어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음과 의미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문맹률은 매우 높았으며 글을 배운 사람들만이 소통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는 말로 훈민정음 서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백성을 향한 가장 혁명적인 소통의 민주화였습니다. 이러한 한글을 보고 서양 언어학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진화해온 것이지만 한글은 단 1443년에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된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된 체계적인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려 창제 원리, 음성학적 근거, 글자의 조합 방식까지 모두 명시된 채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은 문자의 구조와 철학, 디자인 측면에서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글에는 인간의 발음기관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논리적인 구조가 기초부터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단순히 외워야 할 기호가 아니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형상, 시옷은 이 사이로 공기가 새는 모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글자에서 획을 추가함으로써 소리를 세게 하거나 또는 구개음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당대 유럽의 언어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체계화한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대학교의 존 맨 교수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며 인류의 언어학이 도달한 가장 높은 경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문자 체계를 처음 접했을 때 이 글자를 백성들에게 무료로 보급했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지배 계층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이런 기적과도 같은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철학과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소리를 연구하셨습니다. 특히 조선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개음, 즉 혀가 입천장에 가까워지며 나는 소리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 구조를 구상하셨습니다. 이 구개음 연구는 오늘날 음성학에서도 매우 고차원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15세기에 이미 이러한 구개음의 존재와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자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 점은 미국 MIT 언어학과에서 활동하던 케네스 파이크 박사가 특히 높게 평가했던 부분입니다.
그는 세종대왕은 문자 창제를 넘어서 현대 음성학의 기초를 500년 앞서 실천한 과학자라고 찬양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모든 조선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며 한글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문자학 연구에서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의 이러한 창제 원리는 결코 단순한 언어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향한 사랑이자 동시에 세계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지적 혁명이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께서 문자를 창제하신 방식은 오늘날 디자인적 사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사용자 즉 백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며 실험과 검증을 거쳐 최적의 해결책을 내놓는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해외에서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칠 대학교에서 동양 언어학을 전공한 에밀리 베르넬 교수는 한글은 인간 중심적인 문자입니다. 창제 과정에서부터 수용자, 즉 백성의 언어 생활을 철저히 고려한 인류 최초의 디자인 문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담은 문자입니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문자의 탄생에 사회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처럼 한글은 단순히 문자의 수준을 넘어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인본주의 철학, 그리고 기술과 예술이 만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언어의 다빈치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의 머릿속에 있었던 수많은 발상과 구성이 28자의 문자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문자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구 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한글의 창제 정신에 감동하여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은 매년 전 세계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며, 이는 곧 한글이 단지 조선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자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UC 버클리, 시카고 대학교 등에서는 한글과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언어학 전공자들이 한글의 의문 체계를 연구 주제로 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언어학회에서는 한글은 알파벳 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절 문자처럼 기능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문자이며 가독성과 학습 용이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전 세계 학계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학습의 용이성입니다. 한글은 보통 외국인이 이 시간에서 하루면 기본 글자를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논리적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교육단체 코드.org 코드 오그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래밍 교재에 한글을 예제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 음소 단위의 조합 원리가 명확하여 컴퓨터 언어 교육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IT 업계에서도 한글의 조합 원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폰트 디자이너 매튜 카터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전산화와 기계식 조합을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조합형 글자이기 때문에 2350여 자의 완성형 문자 외에도 수만 가지의 자모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컴퓨터 코드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문자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왜 세계가 감탄하고 탐구하는 이 문자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을까요? 영국의 언어 철학자 존 스티븐스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장 마지막에 깨닫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자가 누군가에겐 일생의 연구 대상이며 누군가에겐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창제 배경, 구조적 완성도, 그리고 인류사적 의미를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다음 세대에게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한글은 단지 글을 읽고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백성을 위해 설계한 사랑의 구조이며 세계 인류가 감탄하는 언어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글을 그냥 한국의 문자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글은 조선의 언어에서 출발했지만 그 철학과 과학은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편, 문명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 한글 연구소들이 생겨나고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며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기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글을 통해 느끼는 감동은 우리가 한글을 창제했을 때 가졌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철학은 해외 학계에서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크리스토프 슈미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지식의 계급화를 무너뜨린 혁명입니다.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유럽의 어떤 왕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적 문자 창제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심리 언어학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맥킬리 교수는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저는 그 규칙성과 구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자를 만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를 얼마나 고려했는가였습니다. 언어학에서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현대의 아동 언어 교육에도 매우 적합한 구조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한글 구조 분석 자료집을 별도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이 가지는 또 다른 위대함은 바로 그 표현의 무한성입니다. 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무수히 많은 음절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생기는 외래어와 신조어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이는 언어의 진화에 최적화된 문자임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맥킬리 교수는 한글은 언어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한 문자 체계입니다. 외국어 발음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어 언어 교육과 국제 소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라고 하였고 실제로 한글은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 학습에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도 뛰어납니다. 한글의 자모 하나하나는 고유의 형태미를 지니고 있어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현대 미술에서도 독창적인 소재로 활용됩니다. 해외 미술계에서는 한글의 정갈한 선과 조화로운 구조가 미적 완성도를 극대화한다고 평가하며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세계 각지의 전시회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문자이기도 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의 문자 처리에 최적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전 세계 어느 문자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처리와 전달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데이터 압축과 정보 검색, 알고리즘 개발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IT 업계에서도 한글의 가치가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글을 과학과 예술, 그리고 인간 사랑이 결합된 완벽한 문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한글은 세종대왕의 지혜와 백성에 대한 사랑, 치밀한 연구와 창의적 발상이 한데 어우러진 인류 문화의 가장 빛나는 유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글의 위대함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세계에 당당히 알릴 때입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임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고 찬양하는 인류 최고의 문자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앞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 그리고 깊은 뜻을 세계와 함께 나누며 그 가치를 더욱 빛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도 전 세계의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들숨의 행복을 날숨의 기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